스마트 스토어에서 교환 요청이 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환 요청이 오게 되면 스마트 스토어의 교환 요청 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환 요청 란에 숫자를 클릭을 하면 어떤 상품이 어떠한 사유로 교환 요청이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상품 주문 번호를 클릭을 하시면 조금 더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주문 상세 정보에서는 상품명뿐만 아니라 구매자 이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면을 조금 내리다 보면은 이 제품을 교환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환 정보를 보시면 교환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교환 사유 부분이에요. 이 교환 사유가 어떤 걸로 선택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교환 배송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가 결정되게 됩니다. 교환 사유가 색상 및 사이즈 변경, 다른 상품 잘못 주문인 경우에서는 구매자가 교환 배송비를 부담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서비스 불만족, 상품 파손, 상품 정보 상위, 오배송, 색상 등 다른 상품 잘못 배송인 경우에서는 판매자가 교환 배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구매자가 부담하는 경우 교환 배송비란을 통해서 총 배송비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배송비를 어떻게 결제할지는 결제 정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매자가 배송비를 지불하는 방식은 지금 결제함, 판매자에게 직접 송금, 상품에 동봉한 방식이 있습니다. 구매자가 지금 결제한 방식으로 교환 배송비를 결제했다면 우리는 별도의 연락을 할 필요 없이 바로 제품을 교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에 반해서 판매자에게 직접 송금, 상품에 동봉함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구매자에게 별도의 연락을 통해서 교환 배송비를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 내가 위탁 판매만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상품의 동봉함이라고 하는 옵션은 피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유는 구매자가 바로 공급처에 제품을 발송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제품을 우리가 확인을 못 해보죠. 그래서 해당되는 제품 안에 실제 교환 배송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상품의 동봉함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고객한테 따로 연락을 취해서 다른 방식으로 결제를 해달라고 요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결제 정보가 판매자에게 직접 송금, 상품의 동봉함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해당되는 교환이 보류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네이버 시스템 상에서 실제로 판매자가 교환 배송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로 설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교환을 완료할 때 해당되는 보류를 해제하고 교환 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교환 배송비가 어떻게 처리될지 결정이 되었으면 교환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교환 사유 중에서 제품의 파손이다 라고 할 경우에서는 고객에게 별도의 연락을 취해서 어떤 부분에서 파손이 되었는지 확인 후에 교환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 파손이 아니고 제품의 원래 그대로의 모습을 고객이 오해를 해서 파손이다, 그래서 교환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파손으로 신청한 경우에서는 제가 고객에게 별도의 사진을 요청을 하고 사진을 확인한 후에 교환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행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후에는 교환할 제품을 회수하시면 됩니다. 제품을 직접 관리하시는 분들은 택배사에 반품 요청을 해서 제품을 회수하시면 되고, 위탁 판매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해당 위탁 판매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공급사에 교환 요청을 하면 공급사에서 직접 제품을 회수하고 재발송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저는 위탁 판매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판매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교환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용하는 온채널이라고 하는 위탁 판매 사이트입니다. 교환 요청이 들어왔던 주문 건수에 대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반품 교환 누락에 관련된 부분에 버튼이 있는데, 해당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어떤 분류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사유를 작성을 해서 교환 요청을 할 수 있게끔 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분류란을 선택을 하셔서 해당되는 교환 부분에서 고객이 어떤 걸 선택했는지 그 부분을 맞춰서 선택을 해 주시고 그에 관련된 사유를 하단 부분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서는 고객이 색상을 변경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소비자 단순 변심으로 선택을 하고 해당되는 상세 사유를 작성합니다.
해당되는 부분이 작성이 다 되었으면 문의 남기기를 통해서 교환 요청을 완료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공급사는 제품을 회수하고 새로운 제품을 보내면서 운송장 번호를 남겨줄 거예요. 그럼 새롭게 남겨진 운송장 번호를 스마트 스토어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위탁 판매 사이트인 온채널에 교환 요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상단에 내가 교환을 했던 내용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공급사가 새로운 운송장 번호를 남기게 되면 반품 교환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새로운 메시지가 왔다라고 하는 아이콘이 뜨게 되고 난 다음에 반품 교환 보기를 누르게 되면 교환하고자 했을 때 했던 제품의 새로운 운송장 번호가 출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운송장 번호가 있다는 것은 공급처에서 기존 제품을 회수까지 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운송장 번호를 이용을 해서 스마트 스토어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공급처에서 새롭게 입력해 준 운송장 번호를 복사합니다. 이후에 스마트 스토어로 넘어가서 교환 요청되어 있는 해당 주문건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단에 먼저 수거 완료 처리부터 해 주셔야 됩니다. 공급처에서 운송장 번호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수거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우리는 수거 완료 처리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수거 완료 처리를 하게 되면은 교환 신청되어 있는 해당되는 제품이 잠깐 없어지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해당되는 부분은 상단에 있는 메뉴들 중에서 교환, 수거 완료 부분을 보시면은 해당되는 건수가 여기로 넘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숫자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하단 부분을 잠깐 내려오면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할 부분은 먼저 교환 보류가 걸려있는 분들은 교환 보류 해제부터 먼저 해주시고 운송장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서도 교환 배송비를 판매자에게 직접 송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환 보류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주문을 선택을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하단 부분에 있는 교환 보류 해제부터 먼저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보류 해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새로운 창이 뜨면서 네이버가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교환 배송비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입금 받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라 라고 메시지가 나오고요. 정상적으로 교환 배송비를 입금 받으셨다면 교환 보류 해제 버튼을 눌러서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보류 해제까지 하셨으면 다시 한 번 더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환 재배송 처리 버튼을 눌러서 공급처에서 새롭게 입력한 운송장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교환 재배송 처리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또다시 이 새로운 제품을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배송 방법은 택배를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택배사 중에서 CJ 대한통운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장 번호는 좀 전에 복사했던 송장 번호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재배송 처리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고객에게 교환 신청한 제품이 재발송되었다라고 메시지가 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교환 신청이 왔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은 교환 신청이 왔을 때 제품을 직접 관리하시는 분들보다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서 교환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